면접 준비를 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진짜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도 해보고 유튜브 영상도 막 찾아보고요. 나름 기업 분석도 해봤는데 뭔가 방향이 안 잡히는 느낌이 진짜 계속 들더라고요. 그 막막함을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보통 면접 준비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험부터 정리해라. 필살기 하나는 꼭 준비해라. 지원 동기는 두 갈식으로 말해라. STAR 스타 구조를 말해라. 저도 처음엔 이 말들을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솔직히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는 그 방법이 결국 다른 취준생들도 같은 영상을 보고 비슷한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다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현직에서 매일 면접관으로 앉아서 지원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매일 그 자리에서 진짜 여러 지원자를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준비 방법과 실제 면접관이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당장 바꿔야 될 게 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하면요, 스터디에서 발표하고 회사 공시 자료를 찾아보고 기본적인 홈페이지랑 기사를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찾은 정보들을 보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100 중에 95명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재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분석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 분석 역량을 갖췄고 제가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냥 뉴스를 읽어주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들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키워드를 뽑아오는 거죠. 진짜 기업 분석은 달라요.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시장 트렌드 대응이 아니라 내연 기관 대비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라인에서 원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답변이 면접관 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전자는 그냥 단순히 뉴스를 읽어준 사람이고요. 후자는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스터디 웬만하면 비추천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취준생끼리 모여서 취준생들의 기준으로 피드백을 하면 결국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직자로서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찾은 정보들이 대부분 홍보팀에서 가공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과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에 현직자를 찾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지원한 회사에 재직 중인 선배를 찾아서 남들이 모르는 살아있는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현직자를 찾기도 어렵고요. 찾더라도 정작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막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반대로 현직자도 내가 어떤 정보를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수확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면접관으로 진짜 수백 명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요즘 기업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신지 이 영상을 멈추고 5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취준생들은요,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대학을 다니던 지원자들이죠.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받고 사실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졸업해서 취업시장에 딱 나온 세대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때만큼 단체 생활을 안 해본 취준생들이 과연 우리 회사의 이런 꼰대 같은 조직 문화를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진짜 꼰대 회사고 개꼰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잘 받아들일 지원자를 뽑습니다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빙빙 돌려서 질문을 하는 거죠. 협업 경험을 물어보고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고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게 전부 다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인가라는 거죠. 근데 지원자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갈등이 생겨서 조율했고요. 남들과 다른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팀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 조원이 5명이면 리더는 1명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0명이면 10명 다 면접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리더였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찾는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회사의 명령에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조별과제 팀원으로서 팀장이 제시한 방향에 공감을 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제가 먼저 양보해서 팀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리더십을 강조한 사람보다 이렇게 팔로워십을 보여준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강의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실제 기업의 취업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제 면접관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그게 사실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컨설팅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유튜브에는 면접 컨설팅 관련된 영상들이 진짜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서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매일 면접장에 앉아서 매일 지원자를 평가하면서 합격하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어요. 취업에 대한 감과 전략이 매일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의 얼굴을 노출할 수는 없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제 컨설팅은 줌 같은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컨설팅입니다. 실제 면접자가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긴장감 속에서 내가 곧 닥칠 면접을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기준을 저한테 직접 적용을 해봤거든요. 결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인사팀으로 제가 이직에 성공을 했고요. 올 상반기에는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저에게 컨설팅을 받는 많은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나 스터디로 안 된다면 실제 면접관한테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제 1대1 모의 면접 컨설팅은 단순히 예상 질문을 몇 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한 줄 한 줄을 해부해서 질문으로 구성을 하고요. 실제 면접관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기반으로 실전처럼 밀도 있게 진행합니다.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지금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현직자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3명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